내일부터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립니다. 이번에도 청문회를 앞두고 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일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는 인물 바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어떤 인물인지 잠시 화면 보시죠. 1,000몇 명의 그 학생이 있었는데 그중에 26명의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과에는 저랑 또 하나의 여학생이 있었죠. 저희 세대 때 그때 박사를 받고 미국에서 취업을 하고 그런 사람들의 꿈은 실리콘밸리에 가서 백만장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다들. 실제로는 백만장자가 될 일은 없었습니다. 자, 임혜숙 후보자는요, 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자신의 딸들을 데리고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면요. 지난 2016년 일본 오키나와 출장에서 큰딸과 같은 날짜에 입출국을 했고요. 그리고 2018년 미국 하와이 출장에서는 두 딸이 하루 먼저 입국해서 같은 날 귀국하기도 했습니다. 자, 2019년 뉴질랜드 출장에서는요, 두 딸이 하루 먼저 입국해서 이틀 뒤에 출국을 했고요. 그리고 2020년 스페인 출장에도 두 딸이 하루 먼저 입국해 이틀 뒤에 출국을 했습니다. 자, 현재 나온 정황으로 봤을 때는 해외 출장을 갈 때마다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 동행을 했던 부분들이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고요. 그 출장은 국가 예산이 소요가 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지금 나라 돈으로 딸들을 데리고 외유성 출장을 갔다라는 의혹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게 너무 무리인가요? 어떻습니까? 한두 번이면 무리겠죠. 네. 그런데 지금 6번 중에서 4번이라고 하면 그건 합리적인 의심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보면은 다들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들이에요. 그러면은 젊은 친구들은 뭐 거기 가고 싶어가지고 돈을 모으고 굉장히 어렵게 가는데 이게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아닙니까? 엄마 찬스 대표적인 일이죠. 그래서 6번 중에 4번이라고 하면은 이건 의심해서 마땅하는 건데 네. 왜 이런 분들만 국무위원이 되는지 참 이번 정부에서는 참 이해가 안 되는데 네. 그렇게 사람이 없느냐고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럴 수는 있어요. 뭐 네.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공직에 나오질 말아야죠. 그렇게 즐기면서 이렇게 하면 그 학문적인 기여를 하고 뭐 가족들도 행복하게 하고 네. 백만장자가 아니더라도 행복하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공직으로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허탈하게 하는 일을 정부에서 그냥 방치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임혜숙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 딸들에 관련된 비용은 개인 비용으로 지불을 했다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인지 아닌지는 검증을 해봐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개인 비용으로 만약에 딸들과 함께 동행을 했다 한다면 본인 비용만 이 공적인 이 자금으로 갖고 나머지는 개인 비용으로 갔다 그러면 글쎄요 그걸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가도 궁금한데 일각에서 이런 지적도 합니다. 과연 공적인 업무 수행에 딸들을 데리고 가는 것은 그러면은 마땅한 것이냐. 그러니까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비용 문제가 제일 중요하죠. 네. 지금 임혜숙 후보자 얘기는 맞다. 2016년 동안 2020년까지 6차례 공적 비용을 2,500여만 원 썼는데 이거는 이제 참여 연구원의 비용까지 같이다. 네네. 이게 한 번에 400만 원이에요. 그럼 도대체 본인, 연구원, 그리고 딸 하나 혹은 둘 이 일을 데리고 유럽이나 뭐 일본이 제일 비용은 적을 텐데 하와이 같은 데는 비용 감당이 안 됩니다. 어차피 사비를 썼을 텐데 거기에 딸들을 사적으로 동행하는데 비용을 공적 비용에서 썼느냐. 첫 번째. 두 번째는 임혜숙 후보자가 당시에 공적으로 간 거는 이 국제 학술 세미나일 거 아니에요? 거기에 전적으로 일을 했느냐. 혹은 딸들 데리고 관광을 다녔느냐. 이거 두 가지를 봐야죠. 일정도 체크해 볼 필요가 그럼요. 있다. 근데 딸들은 함께 출입국 할 수도 있고 하루 이틀 뭐 저 엄마랑 같이 뭐 호텔에 묵을 수도 있는데 자기 비용으로 썼다면 큰 문제 없고 두 번째. 딸들은 따로 여행을 즐겼다. 엄마는 그때 학술 세미나에 충실했다. 그러면은 사실은 문제가 없는데 이 두 가지를 후보자가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일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내용도 그렇습니다. 아주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고 지적이 되겠군요. 자, 임혜숙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또 다른 의혹도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관련 내용인데요. 자, 임 후보자의 배우자 지난 1998년 대방동 아파트를 9천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4년 3월에 1,000만 원이나 떨어진 가격인 8천만 원에
아파트를 다시 팔은 것으로 나오는데요. 자, 정황으로 봤을 때는 전형적인 다운 계약서다. 그러니까 샀을 때 또는 팔 때 가격을 비교했을 때 오히려 팔 때 가격이 낮은 걸로 봐서 글쎄요. 사고 파는 과정에서 세금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다운 계약서 작성하는 경우 옛날에 많이 있었죠. 근데 최근에는 굉장히 안 좋은 이 관행으로 지금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예, 어쨌든 그 정치적으로 좀 먼저 해석을 하고 논의를 갔으면 좋겠는데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그 국민으로부터 서울시민이나 부산시민으로부터 집중적으로 비판받았던 게 내로남불이었어요. 네. 그런데 송영길 대표가 언행일치를 강조하면서 내로남불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하겠다 네.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내로남불의 사례들을 송영길 대표는 어떻게 검출을 할 것인가가 네. 중요한 정치적인 관전 포인트고요.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가 자, 되겠군요. 어떻게 비판할 것이고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 것이고 아하.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물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송영길 대표가 첫 시험대에 올라가는 네. 그 내용이 이번 인사청문회가 될 네. 거다라는 게 정치적 관점이고요. 사실상 다운계약서에 대한 문제는 현실적으로 추적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네. 추정을 거쳐서 그 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다운계약서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한 근거와 증거 자료가 아니면 네. 하나의 그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존의 인사청문회의 사례를 봤었을 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네. 그러나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항상 그거죠. 국민의 눈높이. 그렇죠. 그리고 국민 감정. 이 부분이 어떻게 또 다루어질지 내일 또 청문회에서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